어제 이미 아시아나 그룹주가 후반부터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12시 구간대 고공행진하는 움직임이 펼쳐졌는데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조금 전 유리나 캐스터가 궁금증을 자아냈던 이 12발행 그리고 발행 주식 확대. 이것이 매각 작업에 꼭 필요한 건지 왜 호재인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단계인 건가요? 최수정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번 최근에 비교를 하자면 넥슨 매각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정주 회장이 국내 업체하고 딜을 하는데 원하는 금액에 서로 협의가 안 됐다. 네. 15조 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치가 있는 기업을 매각할 때는 이런 발행한도 이런 정관 변경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쉽게 그런 얘기 없잖아요. 넥슨 네. 매각할 때는. 근데 금액대만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금액대만 서로. 맞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매수 인수자는 15조 원이면 너무 비싼데 던전형 파이터 가지고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야? 신장 모멘텀도 없는데 그래도 가격이 다운하려던 김정주 회장이 무슨 소리야? 나 그 돈이면 안 팔아. 백지화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근데 이건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주체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위 손꼽는 대기업들이 관심 본인들은 없다고 하잖아요.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한화, CJ,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SK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관심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수 자체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회사의 경영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서 있잖아요. 재무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가 이걸 매각을 주체로서 주도하는데 그 매각 주체를 인수하는 곳을 구하고자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를 주는 거죠. 인수자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들. 근데 이 부분이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나 또는 지금 2대주 중에 금호석화가 11.98%가 있는데 이 기존 주주들이나 이것이 어떻게 통과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자본을 확충해서 가면은 네. 특히 12 전환사채 발행 인수권자한테는 분명 유리해요.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 매장인 펀드도 있습니다만 전환사채의 인수권자는 나중에 분명 유리한데 기존 주주들은 네. 주가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희석될 내 수 지분 있기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으로는 지분 가치가 희석되면서 안 좋은 건데 네. 한편으로 이렇게라도 변화줘서 새로운 경영진을 모셔서 인수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경영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최종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매각이 잘 돼야 될 것 그쵸. 같으니까요.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주주들이 희석에 대해서 반반이 있을지언정 결국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찬성적으로. 왜냐? 지금 아시아나항공 이 상태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새로운 변화, 인수자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정관 변경에 있어서 지금 아시아나의 어떤 주가의 당장 영향 이거는 저는 크게 본질적으로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금호석화나 금호산업 같은 오늘 좀 지수에 좀 주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코스피 상승 효과에 좀 같이 봐야지 요 이슈만 갖고 요 이슈에 의해서 뭔가 좀 호재와 악재가 겹들어서 올랐나 안 올랐나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평가했을 때는 아시아항공의 이 정관 변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향후에 아시아항공의 인수자에게 분명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은 안 그랬지만 재무적 리스크가 컸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호재로 작용한 게 맞다. 김동현 전문가님 같은 의견으로 보세요. 12발행이나 발행 주식 확대 결국은 매각 작업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매각 작업이 좀 더 이제 순탄하게 진행이 될 거다. 혹은 4월 달에 이제 M&A 이슈가 한번 빵 터졌다가 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상황에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한번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기보다는 네. 제가 아까 사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이 나온 조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카드를 한도만큼 쓰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한도를 늘려놓는 이런 그쵸. 조치인 거죠. 네. 매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분을 주고 어딘가에서 추가 지분을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주 발행에 대한 용이성을 만들어 놨을 때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매각을 준비하는 조치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작업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의지가 강하다라는 점 정도를 네. 좀 시장에 인식시켜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깊게
뭐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저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작업을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예. 그에 대한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한 번 같습니다. 더 체크할 수 있는 단계였다. 그럼 인수자들 입장에서 조금은 매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 아닌가요? 아무래도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이 네. 될 테니까 네. 인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인수자가 아니니까 네.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누가 인수하든 간에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M&A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부양이 되고 네. 뭐 장기적으로 기업의 외형이 좀 더 커지고 안정적인 뭐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정말 진성 어떤 아시아나항공의 장기 투자자분들의 고민 요인일 것이고 네.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어디에 매각되더라도 지금 원 주가가 너무나 낮은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화되고 네. 뭐 새로운 인수자가 좀 더 투명 경영을 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브랜드 밸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디로 가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크게 악재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주 강력한 호재는 아니었지만 오늘 단계적으로 호재로 작용한 게 맞고 일단은 연내 매각과 관련된 수월한 단계를 한 번 더 체크한 뉴스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시 주총에서 나온 정관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자세히 들여다봤어요.